이나금 어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한번 갔다 오고 지금도 아직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걸 좀 간략하게 좀. 그 광고 멘트만 보고 그 병원을 선택했고 상담을 했을 때도 원장이 사실이다. 수술실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원장이 말했던 거와 완전 거짓말한 거야.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장은 뼈만 절개하고 또 지혈도 안 되고 있었던 거라. 지혈도 안 되는 아이를 간호조무사한테 처리하라고 맡기고 다른 방 수술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 동시 수술을 한 거지. 우리 아이 동의도 받지 않고. 성형외과 광고 문구 그건 난 저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 보고 가서 죽으니까 저승사자죠.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진짜 무서운 얘기네. 진짜 예. 그죠?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의사인데 이렇게 이런 진짜 정말 비윤리적인. 돈에 영원히 병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이제 걸려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제가 지금 국민청원 올려놨거든요. 수술실. 이래도 수술실 CCTV를 지금 최근에 올리셨어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거 한번 국민청원 한번 들어가봤어요. 거기에 내가 그래 해놨어요. 국민들은 누가 좋은 의사하고 나쁜 의사인지 모른다. 내가 당해봐야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지.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사고가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황을 봐도 이거는 병원에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예요. 단순 사고. 수술하다 피가 많이 났다. 그럼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처치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병원 무책임이고 그 의사가 해야 될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했다. 이거 무면 의료 행위가 맞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검사가 기각시킨 거예요. What? Hey, what happened? 근데 그 전에는 그 경찰이 다 이렇게 수사가 마친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찰에서도 수사가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니까 이제 내가 유가족이 답답하잖아. 답답하니까 경찰에 자꾸 꼬치꼬치 물었어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경찰에서도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묻는데. 그걸 묻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꾸 이제 가능하면은 오픈을 다 하지 않고 말을 했지만 내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마지막에는 수사관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안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맞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내가 다 줬는데 특히 CCTV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CCTV도 있고 CCTV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왜 빼느냐 꼭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우리는 수사 지휘를 법적으로 검찰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된대요. 형사 사건은 초동 수사가 중요한데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검찰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다루느냐.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송치 못 한다고 내가 막 그 경찰에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자꾸 이거 무면 의무기록지 효의기재는 몰라도 무면허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사선대를 했나봐 하면서 하니까 검사가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그러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경찰에.
그래서 나중에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면허 의뢰 행위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볼 곳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거기서 무면허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데 어머님도 인정을 하시라. 그리고 의무기록지 효의기재는 그 어머님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두 개 다를 경찰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CCTV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면허 의뢰 행위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그래 처리하고 의무기록지 효의기재는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소명을 밝히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거야. 했는데 제가 불안하잖아. 검사가 그렇게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경찰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저희 측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의가 세 번 한 거예요. 이 세 번 했는 것도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질문지로 세 명이 뭐 말을 이래 약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질문지를 던진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던졌는데 답은 똑같이 무면허가 맞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제가 받은 거는 그냥 가지고 있었고 경찰에서 자기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무면허 의뢰 행위는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송치한 거예요. 송치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한 거지. 안 몇 한 개월, 거지. 몇 개월 내가 했죠? 물었어요. 검사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 검찰에도 내가 계속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그 내가- 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검찰에도 계속 이제 왜냐면은 그 경찰에서 검찰 송치될 시점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검사를 못 믿잖아. 이 사람이 뺄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나는 항상 하고 있었는 거예요. 맞잖아요. 뺐을 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라는 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면은 뭔가 나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 나는 내 나름대로 물어본 거고 검찰에서 수사하기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 계속 검찰에 탄원서를 넣었죠. 탄원서를 넣으니까 첫 번째 탄원서를 10월 31일 날 제출했는데 11월 1일 날 검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2018년도 11월 1일 날 저녁 7시 넘어서 저녁이잖아, 그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내보고 합의할 생각 없느냐고 합의를 얘기했어요. 그때 검사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형사 사건은 형사 조정하는 게 있대요. 아, 그래 또? 조정이 있는데 조정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지금 조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했어요. 네. 소송도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서 본인들이 소송을 하기를 원해서 했다. 그러면 사과도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고 합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합의 말을 하자는 거는 사과는 하지 않고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 이런 합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변호사한테 검사님한테 그렇게 전해달라 했어요. 내가 전했다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나한테 합의 말을 두세 차례 했어요. 그렇게 11월 1일까지 얘기하면 나한테 합의 말을 한 3번 넘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검사님한테 검사님 합의 말 할 때마다 내가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의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맞잖아, 안 그러나, 그죠? 검사가 나 지금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검사가 왜 중간에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에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한 몇 개월 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 송치는 2018년 10월 5일 날 갔어요. 네. 2018년 11월 1일 날 저녁 7시 넘어서 검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합의 말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얘기하고. 네. 딱 합의 말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냥 바쁘다고 얘기하고 뭐 핑계인지 아닌지 내가 뭐 옆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바쁘다고 얘기했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사건을 뭐 의사들 조사했나 하니까 조사 안 했다 했어요.
이따가 6월달에 내가 조사받으러 갔거든요. 6월달이면 꽤 시간이 걸렸네요. 2019년 6월 10 며칠이라니까 들어가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난 그렇죠. 시간이 7개월, 8개월째 들어가죠. 어. 조사하고 갔을 때 검사가 나한테 7월달에 마무리할 거다 했어요. 7월달에. 7월달에 마무리할 거다라는 말로 오고 병원 측에서 나한테 병원에 그 집도의사가 우리 아들 죽인 의사가 나한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하다. 문자 내가 답을 안 해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 내가 받겠습니까? 4년 동안 내가 소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송 가자 했는데 4년 되어가니까 이제 기소 직전에 오니까 발등이 불 떨어지니까 전화 와서 후회한다 하는데 그 내가 그러면 기다린 듯이 아이고 그래 후회하니까 이제라도 후회하니까 참 다행이다 하고 내가 합의하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변호사가 있어요. 내가 변호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7월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7월달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8월달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얘기하고 또 합의말을 또 하는 거야. 합의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검사님이 자꾸 중간에서 이러냐고. 응? 지금 우리 아이 사망 사고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3,500씩 펑펑 흘려가 있는데 의사도 그거는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간호조무사한테 그걸 처리를 하라고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 수술하기 위해서 개봉한 걸 봉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안 했다라는 거는 아직 수술 중이라는 말이잖아요. 수술 중에 했는 행위는 의료행위거든요. 그건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간호조무사는 어디까지 보존돼. 봉합도 안 했는데 네. 그걸 검사가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 의사 출신 검사가 뭐가 정당하대요? 그 맡긴 게 간호조무사한테? 간호조무사가 한 거에 정당하다는 거라 30분 이상 지혈한 것도 길지 않다. 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검사가. 그것도 일반 검사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의사 출신인가 보죠, 그러면? 그렇죠. 상대편 변호사가 검사하고 친구예요. 의대 동기. 그다음 군의관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고시 공부해서 같이 학교 간 연수원 동기예요. 그럼 이거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3개죠. 대학교 동기, 그다음 고시 공부 같이 독학했는 동기, 연수원 동기, 끈끈한 고리가 1개만 있어도 위험하다 하는데 끈끈한 고리가 3개예요. 3개. 경찰에서도 끝까지 수사지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했는데 검사가 자꾸 빼라 하니까 내가 검사 이름이 뭐냐. 그래서 검사 이름을 알아서 검색하니까 그런 관계더라고. 그거를 내가 경찰에 던져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무면허 의료행위 무혐의 처리한 거는 재정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검사님이 무면허 의료행위 이것만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고 이 병원이 그 우리 아이가 죽고 나도 계속 14년 무사고 광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번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하고 영업 정지 처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8년에 이제 겨울 방학 성형 시즌 되니까 14년 무사고 광고를 또 올렸어요. 무사고라고? 응. 또 올려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보건복지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현장 나와서 다 확인을 해서 고발한 건데 고의성이 없었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각하를.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이거는 모든 성형외과에서 사고는 허위 가장 광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요. 이 허위 가장 광고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장 광고를 한 것을 각하를 해버리면은 사람이 앞으로 성형외과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내 아이 근대의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재조사해 달라고 내가 진정을 넣었어요. 그 진정해서 지금 진정 사건으로 지금 검찰이 배당이 돼 있어요. 검찰이 배당이 돼 있어요 지금. 검사가 하나는 기각했고 하나는 각하한 거 두 개 다 지금 내가 이의 신청해서 진행 중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직도 예. 이게 지금 4년째 16년도에 예, 만 그죠? 3년이 넘었고 3년 반 4년이 다 돼가지. 이제. 그죠. 예. 민사는 2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서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형사는 2016년도에 내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수사 경찰에서 송치할 때 했으면은 아마 형사도 지금 끝났고 끝났어야 되는 거고 막 2심도 끝났을 거예요 아마. 뭐 이 제기를 안 하면 2심도 끝났고 지금 대부분에 가가 있을 시기고 내가 그럼요. 봤을 때 그리고 검사가 기회를 다 준 거죠. 완전 병원 측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죠. 근데 이제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발등이 굴들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검사님이 이거를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부터 또 계속 본 거예요. 보고는 그때 그 PD님이 보신 것처럼 도표로 그려가지고 500번 이상 보고 몇시 몇 분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고 내가 얼굴을 아니까 누군지를 알잖아요. 화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다는 내가 알잖아. 얼굴을 아니까. 누가 돌았고 누가 나갔고 누가 어떤 행위를 초 단위에 진짜 1초도 안 틀리게 체크를 다 해서 도표를 그려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부모한테 자식 죽는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 내가 이거 500분 이상 보고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하고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잔인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잔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잔인하잖아. 그래서 나는 검찰에 의해서 2번 가해, 2차, 3차 가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 지금은 내가 발등이 굴들어져가 있잖아. 무면허 제정해놓고 진정사건 해놓고 또 소송 이거 지금 3군데 걸쳐져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계속 지금 탄원서 쓰고 이제 뭐 변호사님하고 의논하고 사건 처리한다고 지금 내가 정신이 없거든요. 이 사건이 언젠가는 끝나잖아.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 대부분까지 끝나도 언젠가지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내가 이성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자꾸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뭐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어필을 해야 진실이 밝혀질까 이쪽으로 생각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많이 힘든 걸 좀 고통을 덜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언젠가는 소송이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 그 의무기록지 감정 수십 번 정독한 거 그다음에 영상 본 거 했을 때 그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 못 견딜 것 같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용서가 안 돼. 너무 지금 그거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게요. 욕 좀 하세요? 응? 욕 좀 하세요 원래? 욕한 지 꽤 되셨죠? 혼자 있으면 욕을 하죠. 혼자 있으면은 나는 참 병원의 의사들한테 욕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를 당했지만 명예훼손, 공갈 협박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욕도 한번 못하고 1인 시위도 한번 못했어요. 그 앞에서 병원에서? 예,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번 못했고 대변에 대고 욕도 못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관련된 의사 전부, 간호조무사 전부, 수사있는 검사 본인이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남의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난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제가 뭐 별 힘은 안 들여도 우리가 싸울 때 밥 먹고 힘내서 하잖아요.
사전에 제가 여쭤봐가지고 했던 거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먹으면서 예. 편하게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예.